꼼지닷컴의 박기선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위해서 식탁 의자 커버와 아이를 위한 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는 어쨌든 식탁에 많이 앉혀주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 것이라는 그 자리와 아이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매트를 만들어 주시면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의자 커버와 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탁 의자 커버를 만들 때는요, 저는 오늘 약간 누비 처리가 된 누비 원단을 사용할 거예요. 누비 원단이랑, 그리고, 잔잔한 프린트 원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버 부분에 아이의 이름을 새겨줄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아이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자수를 놔줄 텐데요. 그때 사용할 원단과 펠트천 몇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늘이 필요하고 똑딱 단추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식탁 매트를 만들 때는 이번에는 뭐 자수나 뭐 아플리케 같은 게 안 들어가고요. 그냥 같은 누비 원단을 사용할 거고요. 예쁜 프린트 원단을 여기서는 이제 좀 아기가 좋아할 만한 뭐 병아리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예쁜 프린트 원단을 이용해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자수나 꾸밈 없이도 예쁜 매트가 완성이 되니까요. 테두리를 장식할 리본 테이프 약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인 거 가위하고 실하고 그 정도만 필요합니다. 네, 먼저 그 의자 커버를 만들 텐데요. 의자 커버는 뭐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의자를요, 치수를 재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만 가려지는 커버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씌워도 되는데요.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만, 씌워주고, 이 옆부분 기둥은 보이게끔 해줄 거예요. 그러면 치수를 재시는 방법은, 통으로 해서, 이 길이하고요, 세로 길이하고 가로 길이를 재어주세요. 재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폭은 이거대로 하시면 되고요. 세로는 뒷부분과 앞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둘레를 재어주시고요. 여유분으로 한 5, 6cm 정도 더 길게. 치수는 그렇게 해서 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치수를 재신 거를 이렇게 제가 그렸어요. 수성펜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잘못 그려가지고 수정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이렇게, 이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로 길이는 이렇게 두께 부분이고요. 다시 이렇게 길게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포개어 놓고 이렇게 원단을 겉과 겉이 마주 보게끔 포개어 놓고요.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포개어 놓고 박음질을 해주시는데요. 창구멍은 뭐 한쪽에 이렇게 내어주시면 돼요. 창구멍 부분 남겨놓고 박음질을 해주세요. 색깔은 원단과 같은 색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밑부분을 남겨 놓으시고요.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다 하셨으면요,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 뭐 손판 미싱 있으시면 미싱으로 이런 부분은 박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창구멍은 따로 안 하고요, 밑부분을 아예 비워뒀어요. 해놓고 이 옆부분에를 가위집을 이렇게
모서리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뒤집었을 때 그 각이 예쁘게 살아나니까요. 해주시고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기본적인 커버 몸판이 완성이 되었어요. 네, 한번 여기다가 둘러보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대로는 좀 허전하니까 이 부분에 아이의 이름이랑 조그마한 아이콘처럼 캐릭터 조그맣게 하나 해서 꾸며볼 거예요. 네, 이제 꾸며볼 텐데요. 우선 저는 이제 그 유빈이 걸로, 저희 딸 이름이 유빈이거든요. 여자이기 때문에 얼굴 모양을 하나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요. 흰색 원단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스티치 넣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좀 여자이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저만 이렇게 살짝 보일 텐데, 이렇게 머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옷은 조금 화려한 원단으로 해서 무늬가, 잔잔한 무늬가 좋아요. 그래서 뒤집어 주시고요. 삼각형으로 길다랗게 약간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다 했는데요. 박음질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창구멍으로 해서 세 면만 박아주시고요.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시면요.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해주시는데, 지금 밑에 이 부분을 저희가 비워놨었잖아요. 바느질을 안 하고. 안 한 이유가 이쪽으로 해서 이 스티치랑 자수를, 약간의 자수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 펠트하고 조각 원단을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 몸판부터 해줄 건데요. 밑으로 해서 바늘을 빼주시고요. 빼주시고 몸판부터 넣어주세요. 뭐 공구르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뭐 조금 원단이 화려하지 않다 그러면 뭐 스티치 보이게 홈질이나 뭐 박음질 정도 해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만든 이 조각처럼 무늬가 좀 있고 화려하기 때문에 안 보이게, 바느질 자국은 안 보이게끔 속으로 해서 공구르기로 해주겠습니다. 네, 치마는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 주었고요. 이게 위에 아이 얼굴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얼굴하고 머리하고 따로따로 하게 되면 힘드니까 우선은 검정색 실로 해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간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느질은 감침질을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감침질을 얼굴하고 머리가 맞붙는 부분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머리는 붙였고요. 이제 여기 제가 점을 찍어 놨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눈을 해줄 거예요. 눈을 프린시너 스티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둘, 셋, 넷. 프린시너 스티치를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눈을 다 하셨으면은 이제 약간 빨간색 실로 해서 입을 해주시면 돼요. 입은 V자로 박음질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묶어주시고요. 지금 이 파란색 펜은요, 물에 닿으면 지워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국이 남는다고 해서 얘를 이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시는 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공구르기는 조금 힘들고요. 감침질을 해주세요. 네, 여기다가 놓으시고요. 검정색 부분은 검정색 실로 감침질을 해주시고요. 얼굴 부분은 검정색으로 하게 되면은 너무 실 자국이 많이 남으니까 흰색으로, 흰색이나 약간 베이지색. 네, 이렇게 해서 얼굴하고 옷은 고정을 했고요. 이제 다리를 해줄 텐데요. 다리는 뭐 자수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냥 조금 두꺼운 수실이나 십자수실을 이용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신발 부분은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 몸까지만 해놓고 이 다리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해주신 다음에 매듭을 대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팔도 이제 여기다가 같이 해주세요. 팔은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나와서요. 이렇게 교차되게, 손끝에만 살짝 교차되게만 해주세요. 이쪽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 캐릭터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옆에다가 아이 이름을 하나 자수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펠트를 잘라서 아까 그 머리나 얼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또 힘들다 하시는 분은 그 섬유용 펜이 있어요. 섬유용 펜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꾸며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저희 아이 이름이 유빈이기 때문에 뭐 영어로 유빈 이렇게 자수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스티치를 다 했어요. 근데 스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테두리를 이대로 해주셔도 되지만 이제 조금 더 허전하다 하시면은 색실로 조금 두껍게요. 뭐 십자수실이 있으시면 십자수실을 그대로 연결을 해가지고 홈질을 해주세요. 테두리를 따라서 촘촘하긴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한 5mm 정도 되게 스티치를 넣어주세요. 지금 이게 누비천이기 때문에 누비천을 따라서 그 폭만큼 해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해주시면 돼요. 홈실이니까요. 뭐 쭉 해두시고 한 번에 잡아당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스티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너무 잔잔한 스티치를 넣어주시면 멀리서나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격이 있게끔 스티치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구멍을 이 밑부분을 이렇게 접어서요.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돼요. 공구르기를 이렇게 옆으로 주시고요. 네, 이렇게 창구멍을 막아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똑딱 단추를 달아주시면 돼요. 똑딱 단추는 뒤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달아주시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또 달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겉에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요. 안쪽에다가 똑딱 단추를 달아주세요. 그리고 의자에다가 대고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세탁을 이런 부분은 이제 때가 타게 되면은 세탁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쉽게 교체할 수 있게끔 똑딱 단추를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제 이 자리에 여기 보면은 유빈이라고 아기 그림이랑 이름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주 식사를 할 때, 그러니까 식탁에 앉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의자 커버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좋아요. 네, 이번에는 매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뭐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겉길이 맞대고 박아서 창구멍만 막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약간 테두리를 장식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들 거예요. 재단을 하실 때 매트 크기를 이렇게 정하시고요. 아이 매트를 할 건데 조금 작게 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좀 작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4인 식탁일 경우에는 4개 정도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크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바깥 원단은 안쪽 원단보다 5cm 정도씩 크게 해주시고요. 양쪽 끝 모서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 감싸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박음질을
박음질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감침질을 해주셔도 되고 홈질을 해주셔도 돼요. 고정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모서리를 다 해주시는데요. 우선 모서리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각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할 텐데 이 모서리는 살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안 맞잖아요. 조금 잘라주세요. 끝을 살짝 맞추게끔 어느 정도 나중에 리본 테이프로 이 테두리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텐데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끝 모서리를 한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끝부분을 먼저 바느질을 해주세요. 끝 모서리 부분을 시접을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넣고 이 부분을 공구르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구르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안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뭐 미싱이 있으시면은 이런 부분은 미싱으로 박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바느질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 위에를 리본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시 테이프는 뭐 바느질 하시기 어렵진 않고요. 같은 색 실로 이용하셔가지고 박음질이나 뭐 홈질 그 정도 해주시면 돼요. 이 자국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레이스 테이프를 안 감고 그냥 하시고 싶으시면 한번 안으로 감아서 말아 감아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매트도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이 밥 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스푼을 놓고요. 아이가 이제 밥을 잘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엄마가 꾸며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의 그 의자 커버와 식탁 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밥을 잘 안 먹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변화를 줘도 아이가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커버 이런 매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